캘리포니아 남부 그 황량한 소노란 사막 한가운데 혹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언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죠. 네, 수만 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고 또 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곳, 바로 셀베이션 마운틴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독특한 예술 작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미국의 국가적 보물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념물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레너드 나이트라는 한 평범한 남자의 그 끈질긴 신념,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아, 회복 탄력성이요? 네, 또 그를 지지했던 공동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의 생애 기록부터 셀베이션 마운틴의 역사,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러 사건과 문화적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결국 한 사람이 있잖아요. 셀베이션 마운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레너드 나이트라는 인물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31년 버몬트주 출생이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다가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력의 소유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6살 때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신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 단순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걸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의 첫 번째 시도가 산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아, 산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열기고요. 열기고요. 산을 만들기 전에 하늘에 먼저 메시지를 띄우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아마 가장 크고 가장 멀리서도 잘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300피트,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열기구를 만들려고 10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요? 네, 10년이 넘게요. 신은 사랑이다라는 글씨를 새겨서 하늘에 띄우면 모두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1985년에 14년이나 공들여 꿰매고 붙인 천이 그 닐랜드 사막의 기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썩어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하게 실패한 거죠. 14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네요. 와,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가 역설적으로 셀베이션 마운틴의 시작점이 돼요. 아, 실패가 시작점이 된다. 네, 그는 물론 크게 좌절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작은 기념물이라도 남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참 인상적인데 딱 일주일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아주 좋은 일주일이 되었네요 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결국 30년 가까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실패가 예상치 못한 다른 길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좌절의 순간이 오히려 셀베이션 마운틴의 진짜 시작점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기념물이 점점 커져서 첫 번째 산이 만들어집니다. 약 4년간 시멘트와 모래,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워온 타이어나 유리창 같은 고물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와, 매일 조금씩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높이가 50피트, 약 15m까지 자라났다고 해요. 와, 4년 동안 혼자서 그걸 쌓아 올렸다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산은 그 첫 번째 산이 아니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정했거든요. 불안정했다고요? 당시 레너드는 돈이 없어서 시멘트를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모래를 너무 많이 섞었다고 해요. 결국 어느 날 밤 내린 폭우에 4년의 노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거대한 모래와 잔해더미로 변해버린 거죠. 아니, 열기구 실패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처참한 실패라니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죠. 하지만 레너드는 이걸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 번째 산은 일종의 거대한 프로토타입이었던 셈이죠. 아, 프로토타입이요? 네, 어떤 재료가 사막의 혹독한 기후에 맞지 않는지, 어떤 구조가 위험한지를 4년에 걸쳐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는 이 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신께 감사하다며 이번엔 더 현명하게 다시 짓겠다고 다짐해요. 아, 실패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더 완벽한 버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거군요. 정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네요. 그럼 두 번째 산은 어떻게 달랐나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
즉 어도비 점토에 집단을 섞어서 구조를 만들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은 그 지역 나바호 원주민들의 전통 건축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해요. 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한 거고요. 네네. 듣기로는 그 페인트의 양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아요. 페인트가 바로 이 두 번째 산의 핵심입니다. 기부받은 페인트만 10만 갤런, 약 38만 리터 이상이 사용됐다고 하니까요. 10만 갤런이요? 네. 이건 단순히 색을 입히는 걸 넘어서 비바람과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흙으로 만든 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 즉 코팅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레너드가 페인트를 기부받으면 못생긴 색은 따로 모아뒀다고 해요. 하하. 못생긴 색이요? 네, 그걸로는 내부 보수 작업을 하고 모두가 보는 겉면에는 예쁜 색만 골라서 썼다는 거죠. 아, 정말이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했던 그의 예술가적인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그렇게 그의 독특한 방식과 끈기로 산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겠죠?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한때 독성 악몽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라질 뻔한 큰 위기가 있었다고요. 네, 1994년에 관할 임페리얼 카운티가 이곳을 독성 악몽, 톡식 나이트메어로 규정하고 철거를 시도합니다. 아니 왜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셀베이션 마운틴이 위치한 슬랩시티라는 곳이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기지였어요. 지금은 정부의 통제 없이 세금이나 임대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비공식 공동체죠. 미국 최후의 자유로운 장소라고도 불리고요. 그런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좀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카운티는 이 지역을 관리하려 했고 그러면서 종교적 기념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산 주변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철거를 밀어붙인 거죠. 아니 페인트 때문에 납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이군요. 레너드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아끼는 방문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수백 개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모였고 레너드는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요. 어떤 방법이었죠? 그는 직접 카운티가 시료를 채취했다는 바로 그 구멍에서 흙을 파내 샌디에고에 있는 독립적인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와,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 거죠. 와, 정면 돌파를 선택했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테스트에서는 어떤 유해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럼 카운티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예술 작품이 어떻게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거대한 관료주의의 위협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독성 악몽에서 살아남은 영웅이 된 셈이네요. 그 이후로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뒤 셀베이션 마운틴은 점차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해요. 2000년에는 미국 민속예술협회가 이곳을 보존가치가 있는 민속예술 현장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국가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군요. 이 기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02년 5월 15일 당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던 바버라 박스의 발의로 미국 연방의회 회의록에 국가적 보물, 내셔널 트레저로 공식 등재되었다고요? 네, 한 사람의 순수한 신념이 만든 작품이 나라의 보물이 된 순간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대중문화에서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셀베이션 마운틴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2007년 션 펜 감독의 영화 인투 더 와일드였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영화. 네, 영화에 레너드 나이트가 직접 자기 자신으로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이후에는 콜드플레이의 Birds, 캐시아의 Praying 같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명 게임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 5에도 이곳을 모델로 한 장소가 등장할 정도라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1월에는 한때 이곳을 철거하려 했던 바로 그 임페리얼 카운티로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 역사자원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명예회복이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면서도 감동적인 결말이죠. 레너드는 2014년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이제 셀베이션 마운틴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사막의 혹독한 기후, 즉 타는 듯한 태양과 모래바람 때문에 끊임없는 보수와 페인트 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살아있는 예술 작품인 만큼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군요. 방문객들의 태도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많을 때는 일주일에 2,000명까지 참는다고 하던데 사람이 많아지면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단체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일부 방문객들이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서 작품 위를 걷거나 페인트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노란 벽돌길 같은 일부 구역은 직원이 동행할 때만 개방되기도 해요. 그만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계속 보수 작업을 하는 것 외에 더 큰 계획이 있나요? 네, 가장 큰 목표는 셀베이션 마운틴이 서 있는 땅을 주정부로부터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 아직 개인 소유가 아니군요. 네, 아직은 주 정부 소유의 땅이거든요. 최근에 받은 역사자원 지정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실패한 열기구에서 시작해서 사막의 흙과 쓰레기, 그리고 기부가 든 페인트로 만들어진 언덕. 오늘 한 남자의 30년에 걸친 집념이 어떻게 황무지 위에서 모두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로 피어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셀베이션 마운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신념이 어떻게 종교나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공공예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생 전체를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바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믿을까? 이 질문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도대체 우리는 왜, 뭘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게 생겨나고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답을 찾는 방식도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책에서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분은요, 그 답을 말이나 글로 남긴 게 아니에요. 무려 30년 가까이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예요. 네, 바로 구원의 산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바바라 박사가 남긴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이글거리는 뜨거운 사막에서 솟아오른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건 그냥 조각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념이 만들어낸 정말 거대한 예술 작품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걸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레너드 나이트라는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의 인생작이 사실은 가장 큰 실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를 띄우려고 무려 5년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모든 게 허무해진 그 순간 그는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기 전에 아주 작은 메시지라도 남겨야겠다고 결심해요. 딱 일주일만 머물면서요. 그런데 그 결심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첫 번째 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산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레너드 나이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딱 일주일만 있으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일주일이 되었죠. 이 말처럼 정말 일주일짜리 계획이 평생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매일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의 산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상상해보세요. 4년 동안 만든 게 하룻밤 사이에 그냥 흙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겠죠? 근데 레너드 나이트는 달랐어요. 이걸 신의 계시라고 생각한 거죠. 아, 산이 튼튼하지 않다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무너진 첫 번째 산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엔 더 똑똑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역의 흙, 어도비 점토에 짚을 섞어서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산을 뒤덮은 페인트,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0만 갤런이 넘는다고 해요. 갤런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엄청난 양인데 이 모든 게 다 기부받은 페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인트는 그냥 예쁘라고 칠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사막의 태양과 비바람으로부터 산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가본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고 산을 다시 세웠는데 이번엔 사람이 만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방정부가 그의 작품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94년에 카운티에서 이 산을 유독성 악몽이라고 부르면서 철거하려고 한 거예요. 토양에서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큰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레너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돌려서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았고 결국 레너드가 직접 한 흙으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공동체의 힘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산은 지금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이런 싸움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구원의 산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만의 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낸 소중한 유산이 된 거죠. 그리고 2002년 정말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 유독성 악몽이라고 불리면서 철거될 뻔했던 바로 그곳이 미국 의회 공식 기록에 국가적 보물로 떡하니 등재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이때부터였을까요? 구원의 산은 완전히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영화 인투 더 와일드에도 나왔고요. 콜드플레이나 캐샤 같은 유명 가수들 뮤직비디오 배경으로도 쓰였어요. 심지어 비디오 게임 GTA5에도 나온다니까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신기한 작품을 보려고 사막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레너드 나이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과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살베이션 마운틴 잉크라는 비영리 단체가 생겨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산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끊임없이 페인트를 덧칠하면서요. 자, 정리해보자면요. 구원의 산은 한 남자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은 사랑이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몸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품인 셈입니다. 레너드 나이트는 자기 메시지를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딱 하나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가요?